인텔이 모르겠냐고. X3D로 V3D 캐시를 3D로 얹으면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모르냐고요. 알 것 같긴 하죠. 그 근데 정도면. 왜 안 했냐고, 기존에는. 그러면. 그래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정의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KBNT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최신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이슈하고 루머 관련된 뉴스들을 좀 만나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인텔 CPU 관련 얘기인데요. CPU 중에 바틀렛 레이크라는 제품이 이제 스펙이 유출됐다고 해요. 저도 바틀렛 레이크는 처음 들어요. 저도 네. 처음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나? 비교하자면은 이게 코어 i5 12400F랑 비슷하거나 뭐 클럭 속도가 약간 높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최신 소켓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LGA 1700 호환 프로세서를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인텔의 CPU 라인업이 사실상 12, 13세대의 1700하고 코어 울트라 2의 1852를 더블 운영 체제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게 하나가 죽어야 됐는데 교체돼야 되는데 네. 지금 둘 다 메인이거든요. 이게 왜 나온 거죠? 저도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제 와서? 대충 보니까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코어 울트라 2 계열이 워낙 지금 그 게이밍이나 이쪽에서 평가가 안 좋고 AMD에게 밀리는 부분이 DIY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게이밍 시장. 그렇죠. 근데 DIY 게이밍 시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인텔 CPU에서 싫어하는 거. 이코어. 빅리틀, 이코어. 그래서 이코어 빠진 거. 그걸로 그 시장을 메우면 전반적으로 AMD의 점유율은 조금 적어되고 인텔이 점유율이 좀 늘어난다면 인텔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AMD의 상승세를 좀 눌러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오는 제품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지금 말이 나온 거는 120F만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인텔 그 코어를 보면은 P코어가 있고 E코어가 있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E코어를 뗐잖아. 네. 그럼 여기다 P코어를 또 붙이면 조금 더 고성능 느낌도 나겠네요. 그럼 지금 120F 같은 경우에는 P코어가 6개잖아요. 네. 그 E코어 원래 있던 자리 빠졌잖아요. 네. 그 빠진 자리에다가 E코어를 또 하나 붙여, P코어를. 네. 그럼 P코어가 12개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12개 P코어짜리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P코어 12개짜리 살려고 하면 울트라 코어 9 시리즈를 사야 돼요. 9 시리즈를 사야 돼요. 60만원, 70만원짜리 사야 돼요. 그렇죠. 그 80만원 또 285K는 8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265K도 거의 50만원, 60만원대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바틀렛 레이크를 한 40만원대. 피코어 12개. 그러면은 그거 산다고요. 할만하죠. 네. 그럼 뺏어올 수 있잖아요. AMD의 그 점유율을. 그러니까. 인텔이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하던 거였거든요. 약간 존심 있어서 이런 거 안 했죠. 그러니까 아는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경쟁자가 생기니까 옛날에 AMD가 했던 것처럼 이런 변형, 저런 변형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소비자에게는 좋은 거죠. 일단은 제가 보기는 그 6코어짜리의 120F로 엔트리 모델이 나올 것 같고 P코어를 더 붙인 고성능 제품군까지도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65W의 6코어니까 두 개를 붙이면은 130W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30W의 P코어 12개.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텔의 가장 지금 현재 숙제는 뭐냐면요. 노바레이크가 나올 때까지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2년을 버텨야 돼요. 어쨌든 지금 에러레이크가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 그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게이밍 시장이고 그러니까 그 시장을 2년 동안 커버하려면 이런 조치라도 취해서 커버할 수 있다면 커버하는 게 맞죠. 네. 인텔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한 라인업은 이제 펜서 레이크, 그다음에 노바 레이크잖아요. 근데 그 노바 레이크에 관련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 특히 이제 라인업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출시가 1년 반이 넘게 나온 그러니까 제품인데 이게, 루머긴 한데 지금 와서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코어수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어느 정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코어수는 는다, 확실히. 코어 울트라 3가 12코어라는 게 조금 놀랍긴 하네요. 네. 인텔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코어 많이 넣는 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난 편 1분기 편에서 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코어 수가 는다 안 는다 네, 그래가지고 는다, 이게 정말 네. 맞냐 틀리냐 얘기를 했을 맞아요. 때 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안 늘리고 못 빼길 걸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늘려야 된다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인텔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어쨌든 서버 제품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이 빅리틀 네. 그 다음에 이 서버 제품에서는 코어 수가 적은 문제, AMD에 비해서. 그게 CPU 시장에서 밀리는 결정적인 문제. 에러레이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코어 수 문제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게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편에는 이걸 개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어 울트라 3가 4코어 3세트. 네. 부터 시작해서 뭐 최대 52코어까지 맞아요. 뭐 16코어, 32코어, 4코어 이렇게 네. 저는 이 코어 수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어 수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네, 여기서 코어 수는 정해놓고 여기서 각 코어에 이제 성능이 나오냐 안 나오냐, 클럭이나 뭐 뭐 이런 스케줄링이 거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뭐 스케줄러가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뭐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어 수가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서 코어 수는 이미 정해진 거 맞는 거 같고 그래서 그 정해진 맞는 코어가 최소 12코어에서 최대 52코어까지 코어 수로 이제 확실하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구나 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코어 수도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코어 효율 문제. 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코어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P코어에다가 이 코어를 붙이고 거기다 LP코어를 붙여가지고 이게 합침 성능이 나와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데스크탑에서는. 따로 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쨌든 인텔 12, 13, 14세대의 가장 큰 문제니까 그게 에러레이크에서도 100% 해결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노바레이크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두 가지 숙제 같아요. 이코어 효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P코어 그리고 전체 코어 수만 늘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된 거냐. 그럼 반쪽짜리 해결밖에 안 된다. 그때 가면 뭐 AMD 놀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AMD도 코어수 분명히 늘려가지고 나오겠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같이 해결될 문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레이크 데스크탑에는 이제 AMD X3와 비슷한 이제 대용량 캐시 버전이 따로 또 나올 거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인텔이 모르겠냐고 X3D로 V3D 캐시를 3D로 얹으면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모르냐고요. 알 것 같긴 하죠. 그 정도. 근데 왜 안 했냐고 기존에는 그러면. 그래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AMD는 TSMC에다 오다하면 되지만 인텔은 자체적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TSMC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거를 3D 캐시를 붙일 수 있어야만 제품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인텔이 3D 캐시 기능, 3D 적층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패키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맞아요. 예. 패키징을 칩을 수평으로 붙이면 그게 칩넷이고, 그거를 위로 쌓으면은 그게 이제 3D 캐시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이건데, 그러니까 이걸 해서 패키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다 찼어요. 인텔은 서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텔 서버 만들어야 되고 다른 비싼 거 만들려고 패키징을 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 라인에서 그거 못한 거예요. 패키징 풀을 넘길 수 없다. 늘릴 그거를 수 없다. 늘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더 비싼 걸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라인업에 적용을 안 한 거고 AMD는 TSMC다 의도해서 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이 패키징 공장이 그럼 준비가 됐단 소리구나. 준비를 해왔다. 네. 그래서 나올 뉴스를 수 있다. 보니까 그 얘기 써 있더라고요. 공장이 새로 생겼다. 이제는 공장이 새로 패키징 공장이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서 이제 찍을 거야. 이제 그래서 3D 캐시를 이제 들고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뉴스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인텔이 새롭게 뭐 팹9인가 뭐 해가지고 패키지 공장을 새로 뭐 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존의 뭐 서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산하면서 이제 일반 라인업도 하나씩 비싼 거부터 거기서도 보장해주고. 네, 비싼 거부터 패키징 3D로 해가지고 적층해서 만들면 팔면 비싸게 팔면은 좋지 왜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공정 때문에 그동안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고 네, 이제 그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한다. 근데 그것도 언제예요? 이것도 시간이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남았죠. 네, 남았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돼서 나오면 이제 당연히 AMD는 이제 3D 캐시 그 X3D 가격을 당연히 인하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싸게 만드냐의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비자들은 행복. 인텔이 유리해요. 누가 싸게 만드냐로 가면. 솔직히 이거 생각을 해봐요. AMD가 TSMC 오더하는 게 더 싸겠어요? 인텔이 자체로 찍는 게 더 싸겠어요? 자체가 훨씬 싸겠죠. 자체가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기만 하면 인텔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안 돌아가니까 문제였던 거지 그동안은. 인텔이 X3D를 만약에 돌아가서 더 싸게 내놓으면 그때부터는 AMD는 단가가 안 나오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고. 그렇겠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즐거운 이제 상황이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역시 경쟁이 돼야 합니다. 이게 AMD 데스크탑 CPU 시장 점유율이 28%나 된대요. 이게 예전보다 엄청 많이 오른 건가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28%? 그러니까 그거밖에 말이 안 돼? 돼. 50% 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체감상은 그런데 지금 50% 이상 뭐 거의 한 과반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월드와이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AMD가 50%가 넘은 건 DIY 시장이고 한국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는 50%안 넘는다. 네. 여전히 인텔이 7대3이다. 네. 7대3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3이네, 월드와이드도 이제 7대3 된 거예요. 이제 3 된 거네. 이제 3 된 거예요. 7대3. 그 기존에는 24.4%. 이번에 이제 28%. 네. 획기적으로 오른 거죠. 월드와이드로 보면 전체로 보면은 이제 인텔과 AMD는 여전히 7대3이에요. 예, 이게 맞아요. 이제 다나와 그래프 가지고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50% 넘었다. 그것과 실제 전체 한국 시장과 실제 월드와이드 전체 시장은 다르다. 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IY 시장 이제 AMD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MD CPU 가짜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그냥 뭐 가십이고요. 이거는 그냥 가짜 CPU 나왔다. 그리고 이제 가짜 CPU 나온 게 전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잠깐 말라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엔 미국 지금 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나왔다는 네. 게 키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CPU를 알리에서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알리에서 그냥 CPU 쌀 때 덤핑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사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근데 요즘에 알리가 워낙 반품이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전번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알리에서 구매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에서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이제 엔비디아 ARM CPU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 N1X라는 뭐 모델명으로 된 긱벤치 점수가 이제 AMD나 인텔 모바일 상위 모델급이다. 이 정도 이런 테스트 결과가 포착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엔비디아가 2025년 후반기에 OS는 윈도우는 ARM 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CPU로 메인보드까지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고성능 플랫폼으로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2023년에 했고 발표를 2025년 후반기에 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때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이미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직은 이 정도 성능이라서 뭐 고성능이다 이를 아직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출시 직전이나 그때 가서도 충분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ARM CPU의 PC 플랫폼이 과연 먹힐 것이냐.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기존에 ARM CPU 관련 PC 시장에 도전한 게 데스크탑은 아니지만 하나 있었잖아요. 스냅드래곤 엘리트. 네, 퀄컴에 있었죠. 네, 그거 처음에 그 논란 많았죠. 네. 뭐 해가지고 뭐 성능이 고성능이라더라, 뭐 괜찮다더라, 뭐 전력 적게 먹는다더라. 저도 그때 별로 안 좋게 얘기했는데 뭐 안 좋게 얘기한다고 저도 댓글로 욕 많이 먹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와서 스냅드래곤 엘리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폭망했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때만 잠깐이고 네. 스냅드래곤 엘리트 노트북 샀어요. 누가 사요 그거? 없죠.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더 없죠. 예. 네.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응용 프로그램도 없고 뭐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만 잠깐 그러는 거고 지금 나온 지가 거의 1년 가까이가 다 돼가는데 지금 스냅드래곤 엘리트 노트북 샀어요 라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좋아요라고 뭐 리뷰 나온 것도 없고. 없어요. 안 나와요. 싹 잊혀졌어요. 네. 1년 지나서. 그래서 저는 예상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쉽지 않아요. 이 다양한 PC 기반의 풍부한 인프라와 이거를 하나도 호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보고 그건 성능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깰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CPU의 성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능 나오면 뭐 하냐고 아무도 안 쓸 게 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쓰게 만들 거냐가 키포인트잖아요. 그건 성능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엔비디아가 메리트를 줘서 2025년 후반기에 나오는 새로운 PC 플랫폼을 사람들이 사서 쓰게 만들 수 있느냐, 뭘 미끼로. 예, 그게 이제 좀 궁금하다. 그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 정도만 이번에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GPU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인텔 아크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인텔 아크 이제 고성능 모델이 이제 4분기에 출시된다. 드디어 나온다. 뭐 B770 PCI 인증이 포착됐다. 이거 제가 4분기에 나온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쵸. 이제 뉴스가 막 나와요. 네. 그게 B770이에요. 네. 예. 올 초에 나온 게 지금 이제 막 팔리고 있는 것들. 580 시리즈가 나온 네. 거고 원래는 나온 게 이제 770, 750이었잖아요. 네. 2년 전에 나온 게 네네. B770, B750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뜬금포 없이 580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엔트리 모델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B770은 언제 나오는 거야? 근데 인텔이 원래 같이 출시하려고 했다가 4분기를 미뤘어요. 네. 근데 그 4분기를 미루면서 중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안 할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포기한다. 예. 뭐 그냥 메인스트림 이거로 간다. 네, 580으로 그냥 쭉 간다. 네.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나오는 걸로. 음. 문제는 이제 이게 1분기에 나왔어야 될 제품인데 4분기까지 밀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는지, 어떤 뭐 개선이 있는 건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경쟁력은 있는 건지, 대응 제품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4060 Ti, 뭐 4070 Ti 이런 거와 경쟁을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5060 Ti, 5070 Ti랑 경쟁을 최신 하게 세대랑 싸워야 되니까 되잖아요. 성능이나 가격이나 뭘 갖춰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거기다가 지금 9070 XT도 나왔고 9060 XT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도 과연 이것이 이제 3강 체제를 구축하는데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냐, 어필이 될 수 있을 예, 것인가. 어필이 될 수 있느냐는 면에서는 좀 의문이 드네요. 의문이 드는 거죠. TSMC에서 생산이 굉장히 안 좋대요. 이게 다 아크 생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맥선에서도 들었고요. 되게 안 좋다. 그래서 맥선에서 오더하는 만큼 칩을 못 받는데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바이오스타에서도 들었어요. 칩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칩이 원하는 것도 못 맞추고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B770을 어떻게 생산해?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밀린 것도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있겠구나. 지금 어쨌든 인텔이
TSMC에서 칩 만드는 거 족족 지금 다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B770도 만들면 다 팔리지 않을까? 근데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은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한국 시장에서는 안 팔릴 거 뻔하고. 음. 예. 이미 580이 품귀치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B770도 월드와이드로는 컨셉만 잘 맞추면 충분히 품귀하면서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이제 쌓아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25년 1분기 GPU 점유율 관련 정보가 나왔는데요. AMD하고 인텔은 줄고 엔비디아가 증가했다. GPU 품귀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GPU 품귀 사태에 엔비디아 점유율이 올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공급도 많았고 수요도 더 많았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그 증명하는 게 이 데이터인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1분기에 있었던 엔비디아 GPU 품귀 사태가 만약에 공급이 안 좋아서 안 됐다 그러면 네. 이게 줄어야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 공급 점유율이 늘었잖아요. 네. 4% 정도에 대한 공급량이 4분기보다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GPU를 4%를 더 많이 공급했는데 품귀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분기에 공급한 GPU는 다 5000 시리즈예요. 네. 2024년 4분기에 팔았던 4000 시리즈보다 네. 2025년 1분기에 팔았던 5000 시리즈를 4%를 더 많이 팔았는데 와, 그랬네. 근데 그게 다 품귀가 났다는 얘기예요. 와, 엄청났다는 네, 거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보네요. 그러면 네, 진짜. 그래서 이거는 품귀 일부러 이제 뭐 조금만 출시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엔비디아는 오히려 출시 수량을 늘린 거예요. 4%는. 계속 생산을 했는데 그래도 품귀가 난 거죠. 예. 2025년 1분기에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이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 그래서 그때 그 품귀가 난 거였다라고 이해하려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번에 나왔다. 네.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CPU 출하량도 좀 줄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PC 출하량도 줄었다라는 뉴스가 여기서도 한 번에 같이 나오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CPU 출하량은 줄 수밖에 없죠. GPU가 품귀인데 CPU가 어떻게 팔려요? 그렇죠.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같이 사가는 건데 GPU가 품귀니까 살려고 했다가 에이 안 사. 오히려 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GPU, CPU 판매량은 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살려고 했다가 GPU 가격 보고 폭등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사면 안 되겠다고 빠지는 사람이 생기니까 네. 당연히 축소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수요가 빠지니까 인텔과 AMD는 빠졌고 다 빠졌고 인텔이 많이 빠졌고 네. AMD가 덜 빠졌고 그래서 아까 그 점유율이 7대3 인텔과 AMD가 7대3 그렇죠. AMD가 네. 28%까지 인텔이 많이 빠지고 AMD 덜 빠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GPU 품귀 현상이 엔비디아는 이득을 봤을지 몰라도 AMD하고 인텔이나 다른 이 전반적인 PC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겨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에즈락보드 쓰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뉴스가 떠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바이오스로 인해서 이제 고장 문제를 에즈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증 교환 제공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이 뉴스가 저희가 언급은 안 했는데 네. 이제 그 9000 시리즈 AMD CPU 출시하면서 네. 일부 보도에서 CPU 사망 막 이런 게 그렇죠.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근데 국내 사례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CPU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에즈락 보드에서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보드 문제인가?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에즈락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보드 문제가 맞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이제 다 뭐 보상하겠다. 뭐 지금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발표한 상황인데 네. 그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발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키포인트고 그렇죠. 그거를 잘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 그 신뢰를 보임으로써 어떤 소비자에게 호감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대처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내에서도
에즈락 메인보드를 쓰는 분이 있다면 바이오스를 빨리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는 동일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말한 김에 보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네. 2025년 여름 기준으로 아수스가 잘 나가 또 지금 아수스가 잘 나가요. 네, 그 여러분들 그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 AS 업스와 AS 팀 아이고. 센터 그 팀 거 네. 예, 그거 가지고 말 많았잖아요. 네. 지금 아수스보다 다시 칭송받고 있거든요. 참 웃기네요.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아수스? 그런가요? 싸서 그래요. 지금 아수스가 가격 다 내렸거든요. 아수스가 지금 할인하고 있는. 아수스가 가격 다 내렸어요. 그래서 2025년 여름에 핫한 이슈는 아수스의 가격 인하예요. 예. 메인보드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아수스를 많이 찾고 계시더라. 예. 하드 관련 뉴스예요.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제가 항상 뭐 스토리지 쪽을 보긴 하는데 요건 좀 그냥 재밌어서 갖고 왔거든요. 시게이트가 SSD가 아니고 하드를 이제 2030년까지 100테라짜리를 만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네. 고용량 하드에 대한 네. 수요가 네. 많다라는 앞으로도 사실을 계속 알 수 있어요.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100테라짜리가 왜 필요해? 라고 그러는데 필요한 데가 많다라는 거를 이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뉴스의 기본 기준은 네. 쉽지 않을 것 같다거든요. 네. 네. 상징적인 의미로 100테라바이트 하드가 2030년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기술 진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네. 국내 기준으로 최고 용량 하드가 26테라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4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5년 만에. 네. 예, 그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고용량 하드를 막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드디스크 회사에서 알고 있다 정도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면 고용량 하드가 소요가 많냐는 거예요. 역시 AI 아닐까? 그래서 그 다시 또 얘기하지만 AI 네. 그리고 서베일런스 서베일런스. 늘어나는 CCTV. 데이터 증가. 네. 뭐 우리 최재형 기자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 그런 것도 수도 있지만 하드디스크 뉴스를 제가 꼭 한 번씩은 언급하고 넘어가거든요. 네. 그만큼 하드디스크가 아직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디바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 여전히 끝난 디바이스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디바이스고 시장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서버나 이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디바이스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드디스크 영상 그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한 거 네. 그거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거 먼저 하느라고 지금 안 내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거 나가고 나서 아마 7월 중에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웨스턴 디지털과 나누는 얘기들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하드디스크의 발전과 하드디스크의 형태, 하드디스크의 기술, 하드디스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이번에는 빨리 짧게 끝낼게요. 네. 네, 뭐 특별한 없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